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가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내놓으면서 인원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지원금을 신설해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였던 여행업과 같은 간접피해 업종까지 지원할 방침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선보상 후 정산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이배 전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관련해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네, 아마 민주당 선대위에 왜 들어가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민주당에 입당하셨잖아요. 네. 왜 민주당을 선택하셨는지 그 얘기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재벌기업과 경제민주화 또 이제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운동과 이제 의정활동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제가 활동했던 그런 내용과 또 저의 그런 생각들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중에 누가 더 맞을까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과정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저의 생각을 더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정하지 않은 경제 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성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공정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우선 과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게 저희 어떤 철학이나 생각에 이제 딱 맞아 떨어져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면서 민주당에 입당하게 됐습니다. 네, 아마 최이배 의원 하시면은 그 예전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그때 의원실에 감금된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사건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다 해소된 겁니까? 아니요, 그 사건은 아직도 1심이 나오지 않고요. 저는 이제 피해자로서 이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서 제가 이제 재판 과정을 지켜본 적도 있고요. 예. 여전히 가해를 했던 저를 감금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면 저는 네. 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맡으셨어요. 이 공정시장위원회가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까? 저는 이제 우리 공정시장위원회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양극화 해소, 그다음에 이제 민생 회복, 시장 질서의 확립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은 대부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제 성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한국 경제가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양극화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좀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일을 하고 특히나 또 이제 국가와 역할과 시장의 역할이 좀 균형 있게 잡혀야 되는데 요즘 너무 이제 좀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에 힘이 실리는 것 같아서 네. 시장의 역할을 좀 강조하고 그런 면에서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공정성장위원회를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가 이 코너 인터뷰 시간 시작할 때 정부가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런 말씀을 좀 서두에 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전에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을 너무 적게 받아서 사실 좀 반발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손실보상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은 마련돼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정부 입장에서 자영업자를 지원한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부족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돈 주고도 별로 칭찬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돈 주고 칭찬받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사후 보상보다는 사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부 보상이 아닌 전부 보상으로 가야 되고,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재정적인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빚어둬서 버텨라라는 식의 금융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빚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다행히 이제 저희가 위원회에서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일단 사전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후보가
말씀을 하시고 오늘 청와대에서도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 정책의 기존의 정책과 다른 정책 그 지원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더 충분한 보상이 되고 더 빠른 보상이 될 수 있게 계속 제가 정책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챙기고 좀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보상을 해준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기술적으로 그러면 그 실제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런 문제로 들어가면 이게 좀 복잡해지잖아요. 물론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지원한다. 그리고 일부 보상이 아니라 전부 보상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네. 코로나19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19 이전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순이익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출액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복잡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미 이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예. 지금 지난 3분기에 대한 손실보상도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기초는 마련했고요. 그 보상의 기준액은 매출액이 아니라 당연히 그 이익액, 소득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익을 보상하는 거다. 그렇죠. 예. 뭐 매출에도 거기에 비용을 쓰고 그 나머지를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득을 취하는 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맞겠죠. 예. 그리고 이제 사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손실 보상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매출액이 어느 정도 감소하면 여기에는 이익이 얼마 감소해서 이 부분만큼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제 데이터가 쌓여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방역 강화 조치를 하면서 영업 제한을 했을 경우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얼마를 먼저 보상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보상 금액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모자랐다면 더 보상을 하는 식으로 지금 설계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렸고 지금 그걸 정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지금 소상공인들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기존에 손실보상률을 80% 잡았잖아요. 네네. 네, 그 80% 잡았을 때 이전에 영업이익 난 거에다가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 예컨대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그 포함한 금액이 80%를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 일반적으로 받은 금액이 한 200에서 400 정도대가 제일 많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거 받으면 임대료 다 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80% 일부 보상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보상으로 지금 바꾸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거는 이제 법 개정사항은 아니고 정부가 규칙이나 그다음에 손실보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캠프 입장에서는 네. 전부 보상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속 민주당과 정부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전부 보상하는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 지금 16일 네. 동안 일단은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실제로 손실보상을 통해 가지고 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지금 말씀 이제 했던 그런 어떤 금액들은 솔직히 이제 이제 자영업자 실제로 본인들이 영업을 하시는 손실액을 최대한 추정하기 위해서 지금 손실보상 제도가 운영이 되는데요. 네. 물론 이게 추정이다 보니까 100% 그 금액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100% 얼마가 감소됐느냐를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안정성이라는 거는 제도상에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제안하는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지원하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100% 지원하고, 인원 제한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손실보상을 안 했지만, 이것도 네. 지금 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그 네. 부분은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기존 3월 달에 3분기에 손실보상을 실행한 것보다는 훨씬 더 두텁게 지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제 100% 수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50조다, 아니 100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자면 아무리 많아도 수조 원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마 네. 그렇게 계산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보니까. 네. 50조 100조는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이제 손실 보상 금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존에 금융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금융 지원은 실제로 지금의 손실을 보상해 준 게 아니라 이후에 갚아야 되는 부담을 미래로 지연시킨 거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융 지원을 했던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게 이제 시중은행에서 대부분 대출을 받으셨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오히려 그 대출 채권을 매입을 해서 정부의 관리하에 두고 네. 이자를 감면해드리고 영업 상황이 안 좋으면은 만기도 연장해드리고 네. 또 원금을 탕감도 일부는 할 수 있는 그런 채무 재조정을 할 수 있는 또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지금 100조 원에 대한 계획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손실 보상으로만 이제 앞으로에 일어날 손실 보상으로만 50조 원을 다 쓰겠다, 100조 원을 다 쓰겠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이제 지금 논의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빚으로 지금 겨우겨우 이 업소를 운영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빨리 정책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화제를 조금 바꿔보죠. 예. 김종인 위원장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는 게 이제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근데 네. 위원장님이 김종인 위원장은 가짜 경제민주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네. 평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 헌법의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드셨을 때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솔직히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 재벌 개혁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민생 회복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를 평가를 해봤을 때 그닥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0년 넘게 재벌 개혁과 또 우리나라의 경제 개혁,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 제도를 개선하고 심지어 제가 그 시민운동할 때는 재벌들의 주주총회에 가서 그 재벌 총수가 이사로 선임된 것을 막기도 하는 그런 이제 활동까지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저는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되게 좋은 생각과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좀 실천적으로는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그 평가를 해서 그런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이 방안에 네. 대해서 청와대도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또 밝혔어요. 어떻게 네. 정리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정부의 입장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차기 정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종부세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금액을 지금 부과받은 다주택자들에게 좀 출구를 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2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종부세를 다른 한 주택에 월세를 받거나 전세를 내놓고 거기서 얻은 이익으로 낼 만큼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런 분들은 집을 팔고 싶은 생각이 충분히 들 것이고 그런 분들이 빨리 집을 팔 수 있게 저는 출구를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정도 유예시키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현 정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 차기 정부가 수립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법을 개정해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재명 정부 맞습니다. 출범할 때까지 사람들이 집 안 팔고 기다리는 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이제 가능성을 높게 보신 분들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각자의 또 사정에 의해서 집의 매매나 이런 것들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에서 좀 불확실성을 드리는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중과세를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최이배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